이 박사 중국 뉴스 해설입니다. 이번 미중이 서로 간에 보복 관세를 올리고 서로 대치하는 형국이 되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두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어째서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 판에 마음을 바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만 대학의 세계적인 차이나 와처라고 할 수 있는 명거정 교수, 중국식으로 이제 민쥐정 교수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럴듯한 추측과 해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민쥐정 교수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차이나 와처입니다. 이분은 이제 팀을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십수년간 줄곧 계속해서 중국의 정치 사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데 이 민쥐정 교수가 최근에 대만의 어떤 텔레비전에 나오셔가지고요. 어째서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바꾸게 됐는가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협상에 있어서 명 교수는 중국이 큰 세 가지 오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좀 많이 사주면 만족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히 생각을 하는 것이 오판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미국 내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중국 정부도 이 트럼프란 사람은 지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언론도 지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흔들고 사건이 생기면 쉽게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으로, 그래서 중미 무역 긴장이 계속되면 견디지 못할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오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를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 수준이 높지 않고 교육 수준도 높지 않은 백인,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농민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층에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떨어져서 트럼프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강렬하고, 또 민주공화 양당 모두 대중국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공동 대처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명 교수는 중국의 이런 오판이 작년 한 8월경까지는 계속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이후부터 이게 아니구나, 뭔가 이상하다, 다시 전략과 정책을 이제 수정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부가 이번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다는 것이 이제 명 교수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제 증거로 드는 것이 이번 금년도에 양회가 있었을 때 새로운 외상 투자법이 통과됐다는 걸 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외상 투자법은 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이 됐죠.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지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조류는 중국의 언론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중국의 인민일보 같은 데서도 논조가 우리는 더욱더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제품이 자유롭게 수입돼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좋아진다, 이런 논지의 논설도 몇 편이 나왔었고요. 개인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핵심 인사들, 예를 들어 환구망의 부편집인인 미스터 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위트를 했는데 미국이 자꾸 우리 보고 개혁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개혁을 추진할 거야, 너희들이 개혁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트위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해서 우리가 더 개방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개혁 개방을 더 열심히 추진할 거다, 이런 논지를 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증거로 이제 명 교수가 드는 것은 양회를 즈음해가지고 중국 제조 2025라는 단어가 싹 사라진 걸 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처럼 얘기하고 중국의 미래가 마치 여기 달려있는 것처럼 얘기하던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싹 사라지고 아무도 그 단어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거 역시 미국에 대해서 너희들 요구를 수용하마, 너희들 그것도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일, 금년 4월 1일이죠.
미국이 갑자기 또 그 향정신성 약품 펜타민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았었죠. 중국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조정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4월 19일에 북경에서 열렸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매우 그 주의를 끄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의 경제 하강 압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경제 하강이 오게 된 이유를 드는 가운데 체계성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 공산당 체계가 가져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주었다는 논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 큰 변화죠.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온 구조적 변화, 체계성 요인이라는 말로 대체했을 뿐이고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월 26일이었습니다. 1대1로 그 포럼이었나요?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다 5개 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사항 발표를 보고 심지어 해외 언론들마저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항복 문서를 읽는 것 같았다 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첫째, 우리는 국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진지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외국 기업이 보다 많은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넷째, 인민폐가 위안화가 경쟁성 인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요구했던 그 위안화 절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국제협약 하에 구속력 있는 집행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때 당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라이트하이저 그 USTR 대표가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너희 중국이 그걸 이행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불만이 있는 미국 기업은 거기에 클레임을 걸면 거기서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을 그 안으로 내놨었으니까요. 당시에 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관료들이 그걸 보고 이건 뭐 청나라 때 불평등 조약하고 똑같지 않냐. 이건 너무하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반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세계 만국이 모여있는 1대1로 포럼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거정 교수는 이런 과정을 쭉 볼 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을 잘 그 완결을 지으려고 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바꿨는가 하는 것인데요. 명거정 교수의 의견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은 사인을 하고 협약을 완결짓고 싶었는데 반대 세력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 교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명 교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고 있습니다. 4월 6일에 이미 은퇴한 사람이죠. 후진타오 주석이 자기 고향인 짱수성의 타이조우라는 도시에 방문을 합니다. 문제는 그게 뉴스에 나옵니다. 4월 10일에 또웨이 신원왕이라는 그 중국의 그 매체인데요. 이 매체는 사실상 그 중국 공산당의 대외 선전용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논설이 실리는데 어떤 논설이 실리냐면 시장 개방 정도와 산업 경쟁 정책상에 있어서 중국은 절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부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동등 대우 조건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명 교수는 이 논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흐름이 쭉 가는 걸 보면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 무역협상을 완결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이 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명 교수가 이 매체의 그 배경조사 백그라운드 책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 교수가 발견한 것은 중국의 매체는 모두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 모든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부 매체는 사실은 일부 매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의 매체가 되겠는데요. 시진핑 주석 일파의 손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또웨이 신원왕 같은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그 반대파의 손에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파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젠 다 아시겠지만 시진핑 일파의 반대파라고 하면 제일 큰 세력이 이제 강택민 세력이죠. 강택민 그룹이죠. 이 경우에는 정칭홍인 것 같습니다. 정칭홍은 원래부터 중국의 국가 안전 쪽을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안전기획부, 공안, 우징 이런 쪽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선전 매체도 같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 교수의 판단은 뭐냐면 시진핑 일파가 미국과 이런 식으로 그 협정을 하려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이제 그 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양반 그 고향이 짱시성의 지안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고향인데 거기를 갑니다. 거기 가서 시민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나 옛날에 여기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나보고 띵띵이라고 불렀어.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아주 여유작작한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게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홍콩에서 어떤 그 네티즌이 그 강택민 부부의 사진을 올립니다. 언제 어디라고는 안 했지만 며칠에 올려가지고 강택민 주석하고 부인이 양조 차판 그 볶음밥이 유명하죠. 양조에 있는 한 호텔에 나타나셨는데 뭐 90 몇 세가 되셨지만 정정하고 아직 뭐 끄떡 없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5월 12일에 웬자바오 전 총리가 전에 그 원찬에 그 대지진이 났었죠. 사천성 은천 대지진. 그때 웬자바오가 가장 먼저 가서 그 수습을 하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재민들을 다시 돌아보는 장면이 다시 이제 그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고생하셨죠. 뭐 그 지금 괜찮으십니까?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달려와줬던 국가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때 뭐 총리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중국의 매체는 공산당이 관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 매체를 다루는 방법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큰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한 현직이 아닌 간부의 일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 은퇴한 사람 본인이 대외 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할 때에는 꼭 중앙에 미리 얘기를 해서 내가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뭐 고향을 가서 산소를 좀 조상님 산소를 좀 성묘를 하려고 하니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앙에서는 그럼 다녀오십시오. 뭐 이렇게 그 사실상 허락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렇게 해서 은퇴한 그 높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활동을 하는 거를 중국의 매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태민 주석이 뭐하고 다닌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국은 그런 파벌이 영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하는 경우는 단 하나, 어떤 행사,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지난번 무슨 국경절이라든가 이럴 때 원로 정치인들을 다 함께 초대를 했다. 뭐 이럴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도 사진을 찍거나 기사를 배열할 때 현재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시진핑이 제일 크게 제일 앞에 이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나오도록 우월해 보이도록 그렇게 표현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매체에서 이렇게 하나씩 점증되면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시진핑 파벌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택민 주석이 있으면 강택민 주석 파벌이 있습니다. 남겨있는 파벌이 있죠. 그럼 정칭홍이면 정칭홍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시진핑 일파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형님이 굳건하셔. 과연 파워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 형님이 나와서 딱 나오니까 뭐 뉴스에도 다 나오고 말이지. 이거 다 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자기 사람들한테 나 죽지 않았어. 니들 잘 한번 어찌해야 될지 생각해봐. 이런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명 교수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매체는 미중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를 대비해서 6, 7개의 기사를 준비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은 좀 뭐냐? 다 비판하는 거죠. 청나라 이후로 이런 그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은 적은 없었다라든가 이제 중국 경제는 붕괴할 거라든가 한 6, 7개의 그 기사를 준비하고 만일에 협정이 맺어지면 일거에 다 그 매체에 올리고 매체전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바꿨죠. 마음을 바꾼 것은 이런 그 움직임들을 파악을 하고 이거 가만 보니까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여태까지 그럼 시진핑에게 보고를 해가면서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료호 부총리도 그렇고 뭐 다
사실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마라고 한 말은 저희가 전해 들으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지만 난 못 받아들여. 하여튼 난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분위기로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형님 모시고 다 같이 일을 했는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원치 않게 본인들 생각과는 달리 얘들아 아무래도 이번 협정은 체결 못할 것 같다. 체결 안 하는 걸로 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것은 그 명교수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유일한 설명이니까요. 시진핑 주석이 체결을 안 하기로 하니까, 이제 언론에 난 매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체, 이 또웨이 신원왕은 갑자기 논조를 바꿔서, 우리 영명하신 그 시진핑 주석님 뭐 해가면서 이제 그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5월에 다시 북경에서 중앙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리죠. 여기에서 그 정치국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25명입니다. 이 정치국 회의는 우리의 국무회의쯤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형식상은 훨씬 많은 그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결의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지하고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우리 중국은 결연하게 대항하는 것으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진다고 한 것은 그건 뭐 그 시진핑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렇게 그 결의를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바깥에서 들으면은 마치 중국 공산당이 일치 단결해서 그래 미국 제대로는 안 돼. 우리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억눌려서 굴종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고 한 것을 비겁하게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명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그 반대인 거죠. 시진핑 주석이 자기들에게 압력을 넣은 반대 세력을 포함하는 정치국 회의를 열고 거기서 사실상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주장한 대로 미국하고 그 협상안에 서명 안 하고 미국하고 한번 해볼게.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그 반대파 쪽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질 일입니다. 이퀄 우리가 주장한 얘기고 우리가 너의 의견을 꺾고 우리 의견대로 하게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짓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도 이렇게 그 양쪽의 극단적인 해석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명교수의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 이 수개월간 그 미중 무역회담이 흘러오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씩 그 중국이 미국의 그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아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대1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5가지 사항을 발표했을 때는 저는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번복이 됐을 때 저도 상당히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명 교수가 얘기한 대로 시진핑 반대 세력의 반대를 시진핑이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에 찬동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왜 거부했는가라는 것이 궁금했던 것은 그걸 이해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동의를 한 거라면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번에 그 미국과 담판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상당 기간 동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대통령까지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한 점. 이것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중국이 협상을 할 준비나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죠. 상당 기간 동안은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중에서도 무역 비중이 높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